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메마른 왕국에 희망의 싹을 틔우는 작고 여린 공주님과 조그만 사과씨앗 이야기예요. 제목은 사과씨 공주. 글 그림 제인 레이, 옮기니 고혜경님이고요. 출판사는 웅진 주니어. 그리고 저 난초바다 정형이 낭독해드립니다. 내지는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한 공주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새도 있고요. 멀리 산이 보이는 곳을 공주가 바라보고 있어요. 멀고 먼 옛날 아득히 먼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주 나이 많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왕에게는 딸이 셋 있었지요. 한때 이 왕국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새들의 노래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고 궁전은 늘 왁자지껄 시끌시끌 했지요. 하지만 왕비가 죽은 뒤로 온 나라에 가득했던 따뜻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겨울은 혹독하게 춥고 여름은 찌는 듯이 더웠어요. 슬픔이 궁전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왕과 새 공주는 가난해졌어요. 공주들은 누덕누덕 귀여운 드레스를 입었고 밖에 나갈 땐 왕관을 돌려가며 써야 했어요. 백성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찌그러진 오두막에 살면서 메마른 땅에 남은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아이들은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놀다가 저녁도 못 먹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동물들은 너무 말라 갈비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은 배가 고파 노래도 부를 수 없었어요. 왕비는 죽기 전에 사랑하는 세 딸을 불렀어요. 딸들이 어머니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의 물건을 하나씩 고르라고 했지요. 첫째 딸 수잔나는 먼저 골랐어요. 수잔나는 곧장 반짝이는 돌로 장식된 구두를 집어들었어요. 굽이 높고 고운 주홍색 구두였지요. 구두를 신자 키가 좀 더 커 보였고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둘째 딸 미란다의 차례가 왔어요. 미란다는 왕비가 가진 보석과 장신구들 가운데 마음에 쏙 드는 걸 고르느라 한참 생각했어요. 쏙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느라 한참 생각했어요. 마침내 은과 진주로 장식된 멋진 거울을 골랐지요. 미란다는 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린 공주 순서가 되었어요. 셋째 공주 이름은 세러니티였지요. 세러니티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평범한 나무 상자를 골랐어요. 상자 속에는 공주가 가난하게 때 왕비가 모았던 7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온갖 마술에 걸린 물건들이었지요. 빗방울을 뿌리는 병, 일렁이는 햇살 한 줌, 무지개의 작은 조각, 별냄새의 깃털 하나, 이슬 머금은 거미줄, 나이팅게일의 노래 한 가락, 그리고 오른쪽 바닥에는 아주 조그만 사과씨가 담긴 비단 주머니가 있었어요. 세러니티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천천히 들여다보곤 했어요. 물건 하나하나에서 어머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아름다운 왕국이 떠오르기도 했지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왕이 세 딸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이제 나는 늙었단다. 내가 죽은 뒤 이 왕국을 다스릴 사람을 너희 셋 중에서 선택해야겠다. 너희에게 과제를 주겠다. 각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으로 말이야.
7날 7밤이 지난 뒤에 너희가 무엇을 하였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수잔나는 아주 영리해서 만들고 싶은 게 바로 떠올랐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만들 거야. 달까지 닿을 만큼 아주 높이 아주 높은 탑이어야 해. 누구나 볼 수 있는 탑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생각하게 할 거야. 사람들은 내가 왕국을 다스리는 게 자랑스러워서 배가 고픈 것쯤은 신경도 안 쓰겠지? 수잔나는 왕국에 있는 나무를 전부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머리를 덮어주던 지붕도 집 짐승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울타리도 죄다 가져와야 했어요. 누구든 공주 명령을 어기려는 생각만 해도 궁전 지하에 있는 낡고 캄캄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미란다도 영리했지만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느라 새로운 생각을 떠올릴 시간이 없었어요. 옳지, 언니가 달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든다니 나는 별까지 닿는 탑을 만들어야겠어. 언니는 하찮고 낡아빠진 나무로 만들지만 나는 반짝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은 그 빛나는 탑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게 될 거야. 내가 왕국을 다스린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가난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 미란다는 곧바로 왕국에 있는 모든 쇠붙이를 다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밥솥, 주석 냄비, 구리로 만든 종, 세장까지도 깡그리 가져오라고 했지요. 공주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발로 걷어차서 낡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막내 공주 세로니티가 무엇을 할지 궁금할 거예요. 아마 막내 공주가 셋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거나 가장 아름답다거나 왕이 가장 사랑하는 딸일 거라고 짐작하겠지요. 앤 이야기에서는 흔히 그러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세로니티는 아주 자그맣고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게다가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가끔은 궁전 지하의 낡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 꿈을 꾸기도 했지요. 수잔나와 미란다가 종종거리며 돌아다니는 동안 세로니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주신 나무 상자를 들여다보았어요. 언니들은 예쁘고 영리해. 하지만 난 이 작은 사과씨만큼도 중요하지 않아. 뭘 하면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세레니티는 왕국의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곰곰 생각했어요. 다시 나무 상자 안에 있는 7가지 보물로 고개를 돌리는데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보물 하나하나가 왕국의 언덕과 숲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깊이 생각한 끝에 찾아낸 것들이라고 말했지요. 세로니티는 왕비가 살아있을 때 왕국이 얼마나 근사했는지 떠올렸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생각 하나가 마음속에서 살금살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세로니티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 입가에 방긋 웃음을 띄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지요. 첫째 날 세로니티는 조그마한 모종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주 힘들었지요. 해님이 땅을 바싹 구워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세로니티는 부슬부슬 갈색 흙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냈어요. 이제 조심조심 비단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사과씨를 꺼내어 부드러운 땅에 살며시 심었어요. 둘째 날 세로니티는 땅을 조금 더 파서 사과씨 옆에 배씨를 심었어요. 아침 식사 때 먹은 배에서 나온 씨앗이었죠. 그 위에 병에 담긴 빗방울을 살살 뿌려주었어요. 셋째 날
점심으로 나온 오렌지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일령이는 햇살이 땅 위에서 춤추게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초록빛 새싹이 힘차게 흙을 밀어내고 땅 위로 쑥 올라왔어요. 넷째 날 세레니티는 저녁으로 나온 벼시오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고는 자그마한 무지개 조각을 꺼내 푸른 하늘 위로 던졌어요. 하늘 높이 무지개가 걸리고 작은 초록잎들은 해님을 향하여 활짝 웃었어요. 다섯째 날 세레니티는 마을에 사는 사내 아이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는 단단한 복숭아 씨를 가져와 심고 세레니티를 돕기 시작했어요. 둘은 온종일 함께 일하며 뜨거운 태양 아래 땅을 팠어요. 저녁쯤에 둘은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세레니티는 궁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별님새우 깃털로 일렁일렁 바람을 일으켜 땅을 시원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어요. 사내 아이 이름은 조셉이었어요. 여섯째 날 조셉은 어머니에게 올리브 씨를 얻어서 가져왔어요. 이야기가 날개를 달고 널리 퍼져나가자 다른 사람들도 오렌지나 레몬 씨앗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사람들은 세레니티와 조셉을 도와 땅을 파고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나무도 함께 심었어요.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 땅과 풀과 나무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해가 지기 전에 세레니티는 어린 사과나무 연한 새 이파리와 꽃봉오리 위로 이슬 머금은 거미줄을 들이웠어요. 일곱째 날이 되자 궁전 담 너머는 푸릇푸릇하고 어린 풀과 나무들로 덮여갔어요. 하지만 세레니티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 모든 나무들이 자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왕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온 땅을 푸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이 오자 세레니티는 갑자기 모종삽을 내려놓고 조셉을 보았어요. 더러운 손과 흙 묻은 옷을 훑어보았지요. 공주가 말했어요. 소용없어. 아버지는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조셉이 공주를 다독여 주었어요. 나무는 무럭무럭 자랄 거야. 어린 사과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났는지 봐. 우리는 그저 가만히 기다려야 해. 하지만 땅 위에 어둠이 내리자 세레니티는 지치고 풀이 죽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인 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과나무 가지들 사이로 나이팅게일 노래가 흐르게 했어요. 아름다운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자 세레니티와 조셉은 지칠 대로 지쳐 잠에 빠져들었어요. 날이 밝았어요. 이른 아침 왕이 나타났어요.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지요. 수잔나가 자신이 만든 탑 꼭대기에서 왕을 불렀어요. 아버지, 이 탑 좀 보세요. 이보다 더 높은 탑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왕국은 제가 다스려야 해요. 그러나 왕은 거대한 탑이 들이온 그늘에서 덜덜 떨어야 했어요. 아버지, 저 좀 보세요. 미란다도 자기가 만든 탑 꼭대기에서 왕을 불렀어요. 제 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나요? 왕국을 다스릴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러나 왕은 탑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왕은 세레니티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왕은 궁전 밖으로 나오다 땅바닥에 잠들어 있는 세레니티와 조셉에게 걸러 넘어질 뻔했어요. 왕은 세레니티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왕은 궁전 밖으로 나오다 땅바닥에 잠들어 있는 세레니티와 조셉에게 걸러 넘어질 뻔했어요. 왕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깨웠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세레니티가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왕은 조용히 막내딸의 어깨를 감싸안고 등을 돌려 일으켰어요. 눈길이 닿는 끝까지 잘 자란 나무와 풀로 가득 뒤덮여 있었어요. 나무들은 온갖 과일과 올리브와 단단한 열매를 맺은 채 이른 아침의 반짝이는 햇살을 받아 싱싱하고 푸르렀어요. 왕은 세레니티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기는 꽃 향내로 가득했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뛰놀았어요. 사람들은 과일을 따거나 나무를 돌봤고 늙은이들은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 쉬었어요. 늙은 왕은 슬프고 우울했던 마음이 다시 따뜻해져 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왕의 슬픔을 멀리 날려보냈어요. 세레니티, 내 딸 세레니티, 내가 이 왕국을 다스리게 될 거야. 네가 왕국을 바꿔놓았구나. 다시 꽃이 만바르고 새들이 놀이하는 땅으로 만들었어. 좋아. 그런데 수잔나와 미란다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고요? 수잔나는 삐걱거리는 탑 맨 꼭대기에 주홍색 구두를 신고 발끝으로 서서 힘껏 손을 뻗으면 겨우 달에 닿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란다도 번쩍이는 탑 맨 꼭대기에 서서 아슬아슬 균형을 잡으면 겨우 별에 닿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얼마 뒤에 둘은 조금 쓸쓸해졌어요. 그때 향기로운 바람에 실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자 둘은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있는 왕과 세레니티와 조셉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모두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 되자 새 공주는 풀밭에 누웠어요. 그리고 마법처럼 울려 퍼지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 다가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말. 그럼요, 나무나 이런 과일들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중요한 것이죠. 늘 옆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는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